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동해안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 어획량도 부쩍 늘었습니다. 참다랑어를 노린 상어의 출몰도 늘어나 지난해는 14건, 올해도 벌써 13건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냉수대가 동해안에 들어오면서 아열대성 어종과 냉수성 어종이 같이 잡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강릉 주문진항. 길이 50cm가 넘는 물고기들이 정박한 어선 위에 가득 놓였습니다. 남태평양 같은 따뜻한 물에서 나는 참치, 참다랑어입니다. 동해안 수온이 꾸준히 오르며 이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어종이 된 겁니다. 참다랑어를 잡아먹으러 상어도 따라 올라와 동해안에서만 지난해는 14건 확인됐고 올해도 벌써 13건이나 목격됐습니다. 속초시 청호동의 수협 위판장.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하나둘 도착해 잡아온 물고기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위판장을 가득 메운 생선은 겨울에 많이 잡히는 청어입니다. 대짜 17개, 29,600원. 청어가 많이 나는 건 좋지만 정작 제철 생선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어만 나고 아무것도 나지를 않아요. 지금 고기가 없어, 아예 없어. 가재미 양도 엄청 나야 되는데 지금 가재미도 없고 그나마 조금 있는 건 이제 대구만 조금 들어오고 없어요. 속초와 주문진 불과 60km 거리를 두고 한류성 어종과 아열대성 어종이 함께 잡히는 겁니다. 어제는 청어가 많이 잡혔지만 오늘은 이렇게 다랑어가 많이 잡혔습니다. 하루 사이에 찬물에서 나는 물고기와 따뜻한 물에서 나는 물고기가 번갈아 많이 잡힌 겁니다. 요즘 동해안 바다 수온은 청어가 많이 잡히는 13, 14도에서 참다랑어가 많이 나는 20도 이상까지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온 차이가 이제 한 6도 차이가 나니까 고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는 18도 돼야지 오징어가 나고요. 지난해 102톤이 잡혔던 참다랑어는 5월까지 82톤이 잡혀 추위를 볼 때 올해 200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해 1823톤 잡혔던 청어는 6월 현재 1382톤이 잡혀 올해는 3000톤 가까이 잡힐 전망입니다. 참다랑어가 동해안 쪽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주에 냉수대가 발생했는데 찬물을 좋아하는 청어가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찬물을 좋아하는 청어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참다랑어가 동시에 잡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국립수산과학원은 다음 주 초쯤 동해안 일대에 내려져 있는 냉수대 주의보가 해제된 뒤 수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안 문어 자원이 감소하면서 문어를 잡는 연승어선과 낚시어선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해역이 가장 좁은 속초시에서 갈등이 더 큰데 결국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불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에게 속초시는 보상하라! 보상하라! 지난 3월 120여 척의 속초시 문어잡이 연승 어업인들이 속초에서 영업하는 낚시어선 6척에 문어 낚시 금지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2017년 고성에서 시작된 낚싯배와 연승 어업 간 문어 조업 갈등이 속초에서 재점화된 건데 각자의 생계를 내세우며 찬반이 맞선 가운데 결국 문어 낚시 금지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김명길 속초시 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낚시 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5일 시의회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됩니다. 시군 조례로 특정 어종의 낚시 제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속초시 해역에 한해 문어류 낚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를 이끌어 봤는데 이게 계속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 낚시어선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또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갈등이 시작됐던 고성군과 양양군에서는 연승과 낚시어민들 사이에 조업구역을 협의해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의 경우 해안선 길이가 매우 짧고 조업구역도 협소해 협의가 불발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속초시의 자연해안선 길이는 10.4km로 도내에서 가장 짧은 반면 고성군은 83km, 양양군 50km, 가장 긴 삼척시는 91km에 달합니다. 저희 시는 섹터가 좀 좁고 고성군이나 양양군은 섹터가 넓으니까 그 지역 항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비어업인의 해삼, 전복, 문어 등 해루질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인데 안전 문제 등 반대 의견을 일부 수용해 7월쯤 최종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어장이 비어가면서 수산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처음 추진되는 금지 조례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채탄 작업은 이미 중단됐습니다. 폐광의 아쉬움 속에 탄광과 광부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면보다 375m 밑으로 내려간 탄광의 막장. 힘든 작업을 잠시 멈추고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던 지하 갱도는 폐광을 앞두고 다시 갈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수직 엘리베이터 담당 직원부터 채탄 작업 맨 앞에 섰던 채탄부와 캐낸 석탄을 나르는 광부들로 붐볐던 탄광 입구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함께 일했던 광부들은 이제 사진 속에서만 환하게 웃을 뿐 함께 만날 날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수경부 전체에 이제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그 가족 같은 이제 그 기념 촬영을 이제 한 겁니다. 우리 막장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글로 케이지를 타야만이 다 지하 채탄 막장으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광부 일은 부모에서 자식에게로 이어진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었고 한 집안의 형제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습니다. IMF 때 그 이후에 이제 그 밖의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온 거죠. 큰 형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형님이 또 강선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가 2001년도에 또 강릉수 들어오고 이렇게 사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했었구나. 가슴이 뭉클해지죠. 1950년 대한석탄공사가 창립되면서 70여 년 동안 1억 5천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던 장성광업소가 열흘 후면 문을 닫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탄광 곳곳은 사진 전시실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장성광업소의 광업군이 유효한 이달 30일까지입니다. 현직 광부 본인이 3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하며 동료들을 찍으며 기록한 장성광업소의 생생한 모습과 광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는 특별히 좀 퇴직 광부들을 위한 그런 전시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좀 하고 싶어서 단체 사진, 그다음에 그룹 사진, 또 개인 프로필 이렇게 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퇴직할 당시에 그 416명에 대해서 전원 다 찍어서. 삼척의 폐교한 중학교에서는 폐광을 1년 앞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도계 지역을 주제로 한 예술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도계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의미를 좀 둬야 되겠다. 이제 점점 소멸해 나가는 이 도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좀 더 다른 각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탄광의 빈자리를 이제는 무엇으로 채울지 기억과 기록들이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 농산물로 꼽히는 파프리카 수출량이 5년째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을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엔저 현상 장기화에 국내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넘게 파프리카를 수출해온 한 농업인. 요즘처럼 여러 악재가 겹친 건 처음이라며 한숨 짓습니다. 엔저 현상 장기화에 생산비 상승이 겹쳐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일본에도 자구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물량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엔저까지 내리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은 돈이 안 되고. 내수로 돌려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파프리카 가격은 소매가 기준 킬로그램당 7,082원으로 평년에 비해 10% 남짓 올랐지만
이상 기후로 일조량이 줄면서 생산량이 30%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파프리카 수출 규모는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은 지난 2019년 3.5톤에서 지난해에는 1.6톤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파프리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남 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3천만 달러로 5년 전에 비해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파프리카는 일본 수출이 99%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최근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고품질화로 중국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싱가포르 등 근력 해상이 타일된 국가를 대상으로 신시장 개척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파프리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비롯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여전한 과제입니다. 한때 농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 꼽히던 파프리카가 수출과 내수 모든 시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오는 29일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 88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해 8월 25일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시군마다 안전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동해안 6개 시군은 개장 기간 해수욕장 안전요원 605명을 배치하며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속초, 양양 낙산 해변에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 동해 망상, 속초 등대 외용치, 삼척 맹방, 고성 아야진, 양양 낙산 등 8개 해수욕장에는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해 피서객 안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폭염에 냉방기 사용이 많아지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레지오넬라균 감염 예방에 나섰습니다. 연구원은 대형 건물 냉각탄물에 레지오넬라균이 존재하면 비말 형태로 사람이 흡입할 수 있다며 다음 달까지 다중이용 시설의 냉각탑과 생활용수를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보통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면역이 떨어진 사람이 감염되면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22명이 감염됐습니다. 학교법인 경동대학교의 옛 동우대 부지 매각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매각 저지를 위해 원정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속초시 번영회를 주축으로 구성한 옛 동우대학 부지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일 경동대 양주 캠퍼스에서 원정 집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19일 양주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고 시민 500여 명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찾아가 규탄에 나설 예정입니다. 리그 2위로 전반기를 마친 강원FC가 내일 강릉에서의 첫 홈경기를 치릅니다. 강원은 내일 저녁 7시 강릉 종합운동장으로 리그 4위의 김천 상무를 불러들여 6연승에 도전합니다. 경기에 앞서 강원FC 출신으로 스코틀랜드 셀틱FC에서 활약하고 있는 양현준 선수의 팬사인회가 열립니다. 제56주년 MBC 강원영동 창사기념식이 오늘 강릉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창사기념식에서 방송 발전에 기여한 직원 5명이 근속상과 공로상, 우수상을 받았고 프로그램 제작 등에 도움을 준 지역 주민 등 2명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한정우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MBC 강원영동이 50년 후에도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영방송사로 존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더욱 증가해 조업 부진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동해안에서 오징어 177톤이 잡혔고 이번 주 통계인 12일부터 18일까지는 229톤으로 어획량이 더욱 늘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체납기 어선이 조업했지만 이달 들어 연안 자망어업도 동참해 늘어난 만큼 본격적인 증가 여부 파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 삼척 포항 간 동해 중부선이 준공되는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나섭니다. 강원관광재단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동해 중부선 개통에 맞춰 동해안 관광상품 공동개발과 공동마케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테마 관광상품 개발과 세일즈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관동팔경과 화랑문화 등 공동의 해양치유 입문자원을 바탕으로 신관동팔경을 개발해 관광객 모집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만들고 내년 1월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